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라이팅 최종훈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라이팅 채점의 모든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토플 공부하시면서 또 시험 보고 나서 라이팅은 도대체 어떻게 채점되는 거지? 내 점수가 왜 이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4가지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채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채점 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점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점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채점 방식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또 잡아야 되는지 이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정은 2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레이러라고 해서 컴퓨터가 채점을 합니다. 컴퓨터가 채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채점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레이터란 프로그램, 이거 공식 명칭입니다. ETS에서 만든 이레이터란 프로그램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출한 글에 대한 독립형이든 통합형이든 동일합니다. 문법이나 표현 수준이나 그러니까 단어 수준 이런 것들 또는 철자 또는 글 구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채점을 하는 거죠. 문법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그다음에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걔네들만의 데이터가 있어서요. 그걸 이용해서 얘가 이런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 아이디어를 보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아직까지는 아이디어가 좋은 애 나쁜 애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채점해주고 그다음에 글의 내용 및 흐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문법 체크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기계가 이 레이터가 해주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흐름은 사람이 봐서 둘이 합쳐서 성적을 내서 그 성적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도 만족시켜야 되고 사람한테도 만족시키는 그런 글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통합형이 있고 독립형이 있으니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점은 또 동일합니다. 통합형 50%, 독립형 50%로 이렇게 배점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통합형을 짧게 쓰니까 그게 점수가 적을 거다. 그거 아니에요. 50대 50으로 해서 그러니까 15점, 15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강의의 주요 내용이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렉처를 듣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강의와 리딩과의 관계를 설명했나.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통합형은 렉처 내용이 강의 내용을 반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반박하는 모습을 묘사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의 짜임새가 맞는가. 그러니까 서머리라는 시험이잖아요. 통합형은 아시다시피. 그럼 이런 요약하는 그런 구조가 잘 맞게 되어져 있는지, 뭐 서론 잘 있는지, 본론 1, 2, 3이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타나 문법 실수가 내용 이해를 방해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타나 문법 실수가 있다라고 감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용 이해를 방해할 경우에 감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타 하나당 몇 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 또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만 감점을 한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컴퓨터와 사람 전부 다 합쳐갖고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형은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냐? 일단 주제를 잘 이해했날 봅니다. 이 사람이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그러니까 주제 이해 파악 못했으면 당연히 오프토픽이 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성이 논리적인가? 이 사람 참 논리적이다. 이게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걸 점검하겠죠. 그 다음에 주장이 명확하고 설명, 예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론 쓸 때 근거 소개하고 설명하고 예시하고 막 이런 거 제가 쓰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딴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꾸준하게 썼느냐.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그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이게 덧 문화가 있어가지고 글을 쓸 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얘기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걸 좋아해요. 하지만 영어는 리너 랭귀지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얘기만 가지고 쭉 써야 되거든요. 일관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어 구사력, 다양한 문법적 사용 또는 알맞은 단어 사용,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했는지를 전부 다 봅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로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6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대학교나 대학원 수준의 막 단어나 문법 이런 거 말고 한 고1, 중3 정도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고1 정도의 수준의 어떤 문법이나 영어만 쓰셔도 미국 애들 기준의 고1이겠죠 물론 그런 수준의 문법과 영어 표현만 쓰셔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쓰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앞에 있는 거 주제를 잘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또 흐름도 적절하게 또 일관성 있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통합형도 그렇고 독립형도 그렇고 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템플릿 사용 유무는 채점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잘못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지금 방금 흥분해가지고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자, 템플릿을 사용하면 점수 안 나와요 라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템플릿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템플릿을 썼을 경우에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템플릿만 쓰고 나오니까 빵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티드라 해서 뭐 10점대 초반이 나오게 되는 거죠. 템플릿을 사용하더라도 주제에 알맞게 잘 바꿔서 응용해서 사용한다면 만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자체가 점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템플릿으로 공부하신다면 템플릿을 잘 응용하는 요령만 잘 익히시고 주제에 맞춰서 적절하게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토종이라면 외고 출신이 아니라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템플릿은 어쨌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구조 같은 거 맞추는 것은 스스로 쓰긴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밟진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의외로 감점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좀 마음이 조금 뭐랄까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되게 불안했었을 수 있는데 오타나 문법 실수는 무조건 감점하지 않습니다. 언제 감점하냐면 반복되지 않으면 감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돼야 감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스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스쿨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스쿨 이렇게 했어. 스쿨에서 뭐 이렇게 썼어. 스쿠하고 L을 안 썼다 칩시다. 그러면 스쿠 해가지고 L 안 쓰는 거 2번 이상 반복되면 감점이 되지만 한 번 정도 스쿨 잘 쓰다가 중간에 한 번 정도 스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감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에 또 흐름상 이거 합격했네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면 그럼 감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통합형은 20분, 독립형은 30분 안에 빠르게 답안을 완성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타나 문법 오류는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요. 다음, 3인칭 단수의 S라든지 부정관사라든지 어나 언 정관사 더도 얘네도 아시다시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을 안 썼다고 해서 의미가 바뀌진 않잖아요. 스튜던트가 그냥 스튜던트나 의미가 뭐가 달라? 둘 다 학생인데. 그런 식으로 의미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면 감점은 거의 되지 않고, 물론 만약에 이게 미친 듯이 반복돼서 실수를 한다. 뭐 관사 다 빼버리고 막 3인칭 단수 다 빼버리고 그런다면 감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마저도 크지 않습니다. 뭐 1, 2점? 1, 2점? 될까 말까. 전체 30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들여쓰기나 문단 나누기. 그러니까 들여쓰기, 첫째 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들여쓰기나 엔터 사용에 실수가 있어도 이거는 전혀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들여쓰기를 안 했다. 감점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엔터를 한 번 쳐야 되는데 뭐 3번 쳤다. 감점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간에 엔터 치면 안 되는데 엔터 쳤다. 그래도 감점 안 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ET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 실수. 예를 들어서 한국을 쓸 때 코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소문자 코리아를 썼다. 감점 안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대소문자는 감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 다 해도 된다고. 처음부터까지 틀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일부러 틀리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채점자가 딱 봤을 때 대소문자 다 틀렸어.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채점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기준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분하시되 실수해도 걱정하진 말아라. 그다음 마지막. 이거 의외죠. 컴마나 피리어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콤마, 쉼표, 그다음에 쉼표, 그다음 피리어드, 마침표. 요거 점수에 안 들어가요. 요거 점수에 안 들어요. 이거 은근 저한테 물어봐요. 컴마 언제 써? 이런 거.
그냥 헷갈리면 그냥 뭐 안 쓰시거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점수 감점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얘네들은 오타나 문법이 제일 걱정되실 텐데 이거는 의미에 영향 안 주고 반복되지 않으면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독립형, 통합형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와 채점자 위주의 답안을 쓰셔야지 난 영어 잘하니까 나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겠어. 그럼 망합니다. ETS 쪽에서 원하는 답안을 만들어 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템플릿이라는 걸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실수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통합형 같은 경우에 리스닝, 리딩 포인트 잡는 연습이 더 중요한 거지 어더에 목숨 거는 학생 뭐 예를 들면 관사 이거 더 써야 돼요.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학생들 그러면은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타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 또 많은 학생들에서 본 건데 한글 타자 속도만큼 치셔야 돼요. 빨리 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빠를수록 오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타가 빠른 사람의 오타가 줄어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면 당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빠른 사람은 좀 느리게 해갖고 정확도를 높이면 되는데 처음부터 느린 사람은 마음만 급해져갖고 나중에 오타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타 연습 미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문장, 좋은 표현은 미리미리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채점 기준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표현 또 흐름에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채점 요소이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개발하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잘 나온 표현을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템플릿 외우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최소한 좋은 표현들을 암기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방법은 잘 만들어진 샘플 답안들을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암기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영단계 홈페이지 오셔서 저를 찾아서 질문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돼요. 뭐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